안녕하세요. 건강채널 시니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누우면 숨이 차고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신 적 있으신가요? 베개를 높이 베고 자거나 심하면 앉아서 자야 편하신 분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심장이 약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69세 최미선 할머니께서 바로 이런 증상으로 신부전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누웠을 때 숨이 차다는 것의 의미,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올해 69입니다. 이름은 최미선이라고 하고요. 대전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했었고 지금은 은퇴해서 딸 집 근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처럼 밤에 누우면 숨이 차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호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 이야기는 60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상한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낮에 활동할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갑자기 숨이 차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녁에 잠을 자려고 누우면 10분도 안 돼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힘들어서 일어나 앉아야만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이불이 무거워서 그런가 싶어서 얇은 이불로 바꿔봤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베개를 높게 베면 조금 나아지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베개를 2개 겹쳐서 높게 베고 잤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는데 베개를 높게 베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는 베개를 3개나 쌓아야 했어요. 그런데도 숨이 차서 결국엔 거의 반쯤 앉은 자세로 자게 됐습니다. 낮에는 정말 괜찮았어요. 걸어 다니는 것도 괜찮고 집안일 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왜 누우면 숨이 찬 걸까? 정말 이상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다들 나이 들면 다 그래. 베개 높게 베고 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증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붓는 거예요. 특히 저녁이 되면 발목이랑 종아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나아지는데 저녁만 되면 또 부었어요. 양말 자국이 깊게 남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냥 오래 서 있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쉬면 되겠지 싶었는데 쉬어도 계속 부었습니다. 신발도 저녁이 되면 꽉 끼어서 아침에 신던 신발이 저녁엔 들어가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심한 증상을 겪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혀서 깼어요. 앉아서 자고 있었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기침이 나고 정말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깜짝 놀라서 여보,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하고 소리쳤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면서 물 좀 줘요. 숨이 안 쉬어져요. 하고 말했습니다. 한 10분쯤 앉아있으니까 조금 나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은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눕기만 하면 숨이 차서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딸한테 전화했더니 딸이 정말 화를 냈어요. 엄마,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누우면 숨 차는 거 심장 문제일 수 있어요. 당장 병원 가세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심장? 나는 낮엔 멀쩡한데 심장이 나쁘면 낮에도 숨 차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반문했어요. 딸이 아니에요. 누우면 숨 차는 게 오히려 더 심장 문제 신호래요. 제발 병원 가세요 하고 간곡히 말했습니다. 그날로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순환기내과에 가서 선생님께 증상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저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누우면 숨이 차요. 베개를 높게 베거나 앉아 있어야 편해요.
그리고 다리도 많이 부어요 하고요. 선생님이 제 말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그 증상이 전형적인 심부전 증상입니다. 심장이 약해진 거예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심부전이요? 그게 뭔가요? 하고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심부전이라는 건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몸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폐에 물이 차고 다리도 붓고 특히 누우면 폐에 물이 더 많아져서 숨이 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럼 왜 낮엔 괜찮은 건가요? 하고 물었어요. 선생님이 낮에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중력 때문에 물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폐는 상대적으로 편해져서 숨이 덜 차는 거예요. 그런데 누우면 몸이 수평이 되니까 다리에 있던 물이 폐로 올라가서 숨이 차게 되는 겁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래서 누우면 숨이 찼구나. 심장이 약해져서 폐에 물이 차 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날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습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를 받았고 다음 날 심장 초음파 검사 예약을 했어요. 며칠 후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하는 동안 선생님이 화면을 보시면서 하고 뭔가 심각하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결과를 들었는데 선생님이 심장의 좌심실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정상이 60% 이상인데 최 선생님은 35% 정도밖에 안 돼요 하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놀라서 그럼 그게 심각한 건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네, 심부전이 맞고 중등도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약도 드시고 생활 습관도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여기 보세요. 폐에 물이 차 있어요. 이게 숨이 찬 원인입니다 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폐가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선생님이 원인을 찾기 위해 더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심부전의 원인이 뭔지 알아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검사도 받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 다행히 관상동맥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혈관은 괜찮은데 고혈압을 오래 앓으셔서 심장 근육이 약해진 것 같아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한 10년 정도 약을 먹고 있었는데 사실 약을 잘 안 먹을 때도 많았어요. 혈압이 좀 높아도 별로 증상이 없으니까 약 먹는 걸 자주 잊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고혈압을 제대로 관리 안 하시면 심장이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심장 근육이 지쳐서 약해지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혈압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해요 하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습니다.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았어요. 이뇨제, ACE 억제제, 베타 차단제 이런 약들이었는데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뇨제는 몸에 있는 물을 빼내는 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약을 먹고 나니까 정말 소변을 자주 봤어요. 하루 만에 2kg가 빠졌습니다. ACE 억제제는 혈압을 낮추고 심장 부담을 줄여주는 약이라고 했어요. 베타 차단제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걸 억제하는 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첫째, 염분을 철저히 제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5g 이하로 먹어야 한다고요. 짜게 먹으면 몸에 물이 차서 증상이 악화된다고 하셨어요. 둘째, 수분 섭취도 조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1.5리터 이하로 마시라고 하셨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심장에 부담이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매일 체중을 재한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2kg 이상 늘면 물이 차는 거니까 병원에 오라고 하셨어요. 넷째,
다리를 올리고 쉬라고 하셨습니다. 낮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있으면 부기가 빠진다고 하셨어요. 다섯째, 무리한 활동을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단, 가벼운 운동은 꾸준히 하되 숨이 많이 차면 바로 쉬라고 하셨어요. 여섯째, 베개를 높게 베고 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하고 있던 건데 계속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일곱째, 감기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감기 걸리면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독감 예방접종도 꼭 맞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날부터 바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빠짐없이 먹고 염분을 철저히 제한했어요. 딸이 와서 식단을 완전히 바꿔줬습니다. 소금을 거의 안 넣고 싱겁게 먹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 짜게 먹었는데 갑자기 싱겁게 먹으려니까 음식이 맛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엄마 목숨이 중요해요. 맛이 중요해요? 하고 말하는 바람에 참고 먹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밤에 누워도 예전보다 숨이 덜 찼습니다. 여전히 베개를 높게 베고 잤지만 숨쉬기가 조금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다리 부기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뇨제 덕분인지 염분을 줄인 덕분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리가 덜 부었어요. 2주가 지나니까 더 확실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베개를 2개만 베어도 괜찮았어요. 예전에는 3개를 베어야 했는데 이제는 2개면 충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어떠세요? 증상이 좀 나아졌나요? 하고 물으셨어요. 저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베개도 낮춰서 자고 다리 부기도 많이 빠졌어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흉부 엑스레이를 다시 찍었는데 선생님이 폐에 물이 많이 빠졌네요.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 보이더라고요. 혈액 검사에서 BMP라는 수치를 재는데 이게 신부전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800 정도였는데 한 달 후에는 400으로 떨어졌습니다. 선생님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치료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하고 하셨어요. 2달째 되니까 정말 달라진 저를 느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이제는 베개를 하나만 베어도 괜찮았어요. 거의 평평하게 누워서 잘 수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다리 부기도 거의 없어졌어요. 저녁에도 발목이 부어있지 않았고 양말 자국도 거의 안 남았습니다. 신발도 아침이나 저녁이나 똑같이 신을 수 있었어요. 3달이 지나고 심장 초음파 검사를 다시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좌심실 기능이 35%에서 45%로 좋아졌어요. 10% 올라간 건 정말 큰 변화예요.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3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약도 잘 드시고 염분도 잘 제한하시고 정말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고 격려해 주셨어요. 넷째 달부터는 정말 일상생활이 편해졌습니다. 밤에 잠도 편하게 자고 낮에 활동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물론 무리하면 숨이 차긴 했지만 적당히 하면 괜찮았습니다. 5달째에는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어요. 심장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천천히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평지 걷기부터 시작했어요. 6달이 지나니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밤에 평평하게 누워서 잘 수 있고 다리도 안 붓고 일상생활이 정말 편해졌어요. 저는 이 6개월간의 경험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첫째, 누우면 숨이 차는 건 절대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도 쉽고 예후도 좋아요. 둘째, 신부전은 생각보다 흔한 질환이라는 거예요.
특히 고혈압을 오래 앓으면 신부전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혈압 관리가 정말 중요해요. 셋째, 염분 제한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짜게 먹으면 몸에 물이 차서 증상이 악화됩니다.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넷째, 약을 평생 먹어야 한다는 게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이게 제 생명을 지키는 거라는 걸 이해하고 나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됐어요. 다섯째, 체중 변화를 매일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늘면 물이 차는 거니까 빨리 대처할 수 있어요. 여섯째, 수분 섭취 조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신부전이 있으면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일곱째, 다리를 올리고 쉬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낮에 다리를 높게 올려놓으면 부기가 빠지고 밤에 덜 부어요. 여덟째, 감기 조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기 걸리면 신부전이 악화될 수 있으니까 예방접종도 꼭 맞고 손 씻기도 잘해야 해요. 아홉째, 가족의 지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딸이 식단 챙겨주고 약 먹는 거 확인해주고 그런 게 큰 힘이 됐어요. 10번째,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3개월마다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도 조절하고 그래야 안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이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약 먹고 싱겁게 먹고 체중 재고 다리 올리고 쉬고 가벼운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제는 완전히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밤에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평평하게 누워서 잘 수 있고 숨도 편하고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밤에 누우면 숨이 차시나요? 베개를 높게 베거나 앉아서 자야 편하신가요? 다리도 자주 부으시나요?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으시면 심장 기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꼭 약을 빠짐없이 드세요. 고혈압을 방치하면 신부전으로 갈 수 있어요. 염분을 철저히 제한하세요. 하루 5g 이하로 드시고 싱겁게 먹는 습관을 들이세요. 매일 체중을 재세요. 갑자기 2kg 이상 늘면 병원에 연락하세요. 수분 섭취를 조절하세요.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적당히 마시세요. 저는 69이지만 지금이 더 편안한 것 같아요. 60 중반보다 지금이 훨씬 잘 관리되고 있고 밤에 편하게 자고 삶의 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누우면 숨이 차는 건 심장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세요. 건강한 심장, 편안한 호흡, 숙면, 이 모든 걸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요. 밤에 편안하게, 숨 편하게, 행복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69세 최미선 할머니께서 밤에 누우면 숨이 차는 증상으로 신부전을 발견하고 6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신 이야기. 정말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지 않나요? 밤에 누우면 숨이 차는 것은 심장이 약해졌다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신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폐에 물이 차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약물 치료와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누웠을 때와 앉았을 때의 차이를 느끼신다면 병원에 가서 심장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염분 제한, 체중 관리, 약물 복용을 꾸준히 실천하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면 숨이 가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이야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채널 시니어였습니다.